안녕하세요. 테드정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11월 12일 CAT 1급 2교시 문제 마지막 문제죠. 5, 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답게 보이는 도면에서 보이는 형상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진 않아요. 전체적인 구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단지 이제 한 가지 이제 힘들어할 부분이 있을 거는 같아요. 일반 이제 바닥 쪽에 이제 원기둥이 존재를 하는데, 그 원기둥의 이제 경사면이 정면에서 봤을 때 사선으로 잘리거나 아니면 뭐 우측면에서 봤을 때 사선으로 잘리거나, 그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사선으로 잘렸는데, 저 입체적으로 사선 잘린 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그 부분에서 살짝 애먹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쪽에 원기둥이 있고, 원기둥하고 그 원기둥을 이제 원기둥의 지름에 이제 내접하는 오각형이 존재를 하고요. 그 오각형이 옵셋된 형태로 이제 안쪽에 또 다른 오각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혓바닥처럼 길게 나온 부분, 거기에 이제 위쪽에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제 새 창을 띄울 거고요. 그리드는 이제 끄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꺼주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 쪽으로 와서, 모형 쪽으로 와서 그리드를 끄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등각으로 바로 갈게요. 등각으로 바로 가서 기본 형태 이제 원형을 먼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CS를 바꿔줘야겠죠. UCS, 자, 원이 그려지는 게 정면이니까 아무데나 한 군데 잡고, 이제 지금 이쪽이 안 잡히네요. 다시 UCS 잡을게요. UCS. 간혹 가다가 이제 안 잡힐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잡히네요. 자, X, 그 다음에 위로 Y.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이 상태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제 서클 해가지고 중심점 찍고요. 원의 직경, 반지름이 49입니다. 그래서 49 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크기가 상당히 크게 그려졌네요. 원점이 있는데 근처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원점에서 좀 옮겨줄게요. 원점에서 이제 원의 위치를 좀 옮겨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오각형을 이제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POL 폴리곤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형은 오각형이니까 5를 입력을 하고, 중심은 이제 원의 중심을 잡아야겠죠. 원의 중심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내접이니까 I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을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여기서 당연히 우측 쪽으로 빠져나와서 이 4번점에다 탁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간혹 가다가 이제 저 반지름 값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입력하게 되면 요 뾰족한 부분이 정사각형의 이제 원의 이제 위쪽 4분점에 딱 붙게 되죠. 그러면서 로테이트를 한번 더 돌려줘야 된다든가, 간혹 가다가 로테이트로 돌리는 걸 생각 못 하시고 오각형이 원하는 대로 안 그려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원을 그렸으면은 그냥 찍어가지고 원하는 방향을 정해주시는 방법을 익혀놓으시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오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13mm 옵셋 돼 있습니다. 지금 미리 옵셋 13 해서 미리 띄워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편하게 하려면 이제 혓바닥처럼 길게 빠져나온 부분요. 이 부분도 미리 작성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끝단까지의 거리가 안 나오죠. 나와 있는 건 이제 요 중심선에서 요 중심선까지의 거리 80mm. 그러면 이제 저 중심선은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4분점에서 위로 수직선을 그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옵셋 80 띄워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끝까지는 얼마냐?
당연히 요 위쪽에 반원이 있죠. 이 반원의 반지름이 2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21만큼 더 나가면 그 끝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선의 길이가 이제 요 끝단의 길이가 22니까 여기서 요쪽 4분점, 요 오각형의 꼭지점에서 수평선을 그리고 옵셋 11 해가지고 위로 한번 그리고 아래로 한번 옵셋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림 잘라주면 이제 이 거리가 2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각도가 36도, 36도니까 이제 절반 하면 18도겠네요. 18도. 그쵸? 18도니까, XL, 레이로 할까요? RAY. 각도 18. 각도를 먼저, 꼭지점을 먼저 찍어야죠. 꼭지점 찍고 나서, 각도 기호 붙여주고 18.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쪽 아래쪽에 각도를 잡았고요. 요 아래쪽 각도 잡았으면 이제 뭐 해주면 되느냐? 미러로 반대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는 거는 이 오각형하고 겹쳐가지고 합쳐지니까 대충 원하는 데서 그냥 아무데나 이제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필렛으로 정리할 거예요. F. 그 다음에 다중 M을 해주고 요렇게 해서 각지게 요렇게 해서 각지게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RE G 리전으로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을 할 준비는 끝난 것 같아요. 불필요한 이제 수평선이나 수직선들은 전부 다 델리트로 지워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지금 그려놓은 거를 요 평면도에 있는 요 상부 여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돌출해주면 되겠네요. 돌출해줄 전체 길이가 일단은 106이에요. 그래서 돌출을 해주는데 이때 저는 저 오각형 커다란 오각형 게 제일 큰 거하고 그 다음에 원 그쵸? 그러니까 저 오각형하고 접하는 원은 동시에 돌출을 해줄 겁니다. 원기둥이 끝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고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EXT 오각형과 원을 모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106. 이쪽 방향이니까 지금 이 Z축 요 기호 나오는 게 이쪽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냥 106이라고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각형하고 원을 같이 해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선으로 잘라주는 거, 원기둥 사선으로 잘라주는 행위일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잘라주느냐. 일단 보면 나와 있는 단서라는 게 이거죠. 16과 37입니다. 근데 이 16 같은 경우는 점이 두 개예요. 요 점, 요 점. 즉 오각형의 이 점과 이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모서리선, 오각형의 이제 요 모서리선, 요 모서리선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모서리선이죠. 이거. 그러니까 요 모서리선의 길이가 16mm를 아래쪽에서 잘라야 돼요. 그 길이를 위쪽에 이제 요막 16mm 빼고 나머지가 남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요 점이 이제 뭐 여기 오각형에 있는 요 점입니다. 요 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오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 16mm를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모서리 이제 여기 꼭지점 여기가 이제 요 뾰족한 여기에 있는 이제 요 모서리 선이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7mm를 이제 잘라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면이 구성이 된다. 원의 면이 구성이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이제 딱 짐작되는 게 있을 겁니다. 뭐가 나왔어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죠. 둘, 세 개. 세 개 나왔으니까 즉 이 원기둥이 잘린 저 대각으로 되어 있는 기울어져 있는 평면 자체가 이 세 점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우린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게 뭐다? 3점 슬라이스로 잘라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따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라인으로 자, 요쪽 끝점에서 자, 이쪽 방향으로 몇 미리? 16mm. 그렇죠? 이 상태로 PER 퍼펜디큘러로 해서 요 선에 딱 붙여주면 같은 높이가 됩니다. 그렇죠? 요쪽 모서리에 있는 선에 붙여주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이제 같은 높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꼭지점에 있는 데서 이제 37mm죠. 그럼 라인
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37 이렇게 해서 점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점이 안 보이지만 이 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의 끝점이 이제 우리가 찾는 점이겠죠. 이 선의 끝점. 그래서 이제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하고 이제 방금 전에 이 선의 요 끝점하고 요걸 이용해서 3점 슬라이스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SL 엔터. 자, 원기둥만 선택을 할 거고요. 오각형 아래쪽을 잘라줘야 되느냐? 잘라줄 필요 없죠. 왜냐면 오각형은 원기둥하고 이제 잘린 원기둥하고 합쳐주면 자연스럽게 그 하부는 원기둥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잘려 나갈 겁니다. 굳이 따로 잘라줄 필요는 없어요. 자, 슬라이스하고 엔터. 3점 슬라이스 할 거니까 엔터 한번 더 쳐줘야겠죠. 엔터 한번 더 치고 자, 요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린 요 선에 요쪽에 있는 요 끝점. 이렇게 세 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에 하부를 남길 거죠. 하부를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대각으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저 경사면은 이렇게 잘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합쳐주면 될 거고요. 일단 UNI 해서 자, 여기 원기둥과 그 다음에 여기 오각형을 자, 합쳐주게 되면 원기둥 안쪽에 묻혀있는 오각형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VS 컨셉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파진 구멍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처리해야 될 건 이제 혓바닥을 합쳐주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단면을 보면은 혓바닥이 오각형 쪽에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더 파고 들어와 있는데 이 오각형은 구멍 형태로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각형을 먼저 구멍을 뚫어버리면 이 혓바닥을 합칠 때 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온 만큼이 어떤 형상이 생기겠죠. 혓바닥하고 똑같은 두께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혓바닥을 먼저 만들어서 여기를 뚫어주기 전에 먼저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얘는 지금 여기 바닥에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58mm, 58mm만큼 와야 됩니다. 그래서 move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릭하고 이제 이쪽으로 당겨서 58 해서 위치를 옮겨줘야겠죠. 당연히 직교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20입니다. 그래서 EXT 자, 선택하고요. 엔터. 자, Z축으로 플러스 방향이니까 20 그냥 입력을 해서 이렇게 돌출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NI로 해서 이 혓바닥과 이제 여기 오각형 선택해서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 자, 그럼 여기를 팠으니까 이제 오각형을 이제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오각형이 바닥 쪽에 지금 있는데 바닥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고요. 여기 이제 커다란 오각형이 이제 제일 상부고 그 다음에 하부가 이제 76mm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치수를 우리가 위쪽에서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위쪽으로 옮겨주고 거기서 76mm를 하나 작은 오각형을 안쪽으로 다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6mm니까 move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클릭하고 이제 이쪽 방향을 당겨서 106 돌출한 길이만큼 이렇게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move 자, 요 안쪽에 있는 오각형을 선택을 해서 이제 다시 얘를 아래쪽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안쪽으로 다시 보내는데 이게 76만큼.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로프트로 연결된 상태. 로프트로 연결되게 해서 이제 그거를 빼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이제 에로 FT 로프트. 자, 여기서 오각형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각형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자, 그 다음에 뭘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직선 형태로 갈 때는 세팅 S로 가셔서 설정으로 가셔서 룰드 직선으로 직선 보관으로 연결을 해줘라. 반드시 오케이. 저걸 확인차 해주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저렇게 단면이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무조건 직으로 연결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렇게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프트로 저 안쪽에 오각형 두 개를 연결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서브트랙트로 SU 자, 요 전체 영상에서 엔터 자, 얘를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고요. 여기서 VS 컨셉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안쪽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오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각형 뚫린데 끝단에 보면은 이렇게 26 해가지고 요 폭으로 저기 보면 깊이 13으로 이렇게 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해요. 라인 해가지고 아무데나 수직하게 26 길이의 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무브 해서 자, 이 선의 중간점을 잡습니다. 중간점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중간점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EXT 돌출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쳐보면 어느 방향으로 나와요? 이 방향으로 나오죠. 이 방향으로 나오면 이 방향으로 13mm. 근데 Z축이 조금 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3mm를 돌출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EXT 다시 돌출해서 이제 이 면을 방금 전에 선을 돌출시켜서 만든 면을 선택을 하고요. 엔터. 얘가 이제 이쪽으로 돌출하면 되는데 돌출하는 양은 적정히 들어와서 여기 있는 벽을 완전히 뚫을 정도. 그래서 여기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져 있는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적절한 거리 어디냐? 여기 앞쪽 형상까지 잘리지만 않게 하면 되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가장 적절한 모서리가 이 정도 깊이일 것 같아요. 오각형의 이제 요 모서리 깊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클릭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SU 서브트랙트로 자, 이 형상에서 이제 이 영상을 빼주시면 자, 이렇게 파이게 되고 요 선은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파이게 되고 이제 VS 컨셉 보시면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다. 요 앞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죠. 이렇게 앞쪽에 영향이 받지 않게 잘 파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VS 다시 2D 와이어프레임으로 전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원형만 완성을 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구멍만 뚫어주면 됩니다. 구멍은 이제 하단에 있는 혓바닥하고 이제 상부에 있는 반원하고 같이 뚫려 있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원 자체가 원기둥 자체가 반원이죠. 반원 자체가 이제 양쪽이 4mm씩 옵셋돼서 이 경사로 이렇게 잘려져 있다. 요것만 이제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걸 그려줄 건데 UCS를 바꿔줘야겠네요. UCS가 지금 우리 정면인 상태인데 이게 그려지려면 평면인 상태. 즉 캐드가 처음 실행했을 때 초기 UCS의 XY 평면하고 동일한 평면이죠. 그래서 이제 UCS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서클을 실행을 하고요. 여기 원에 이제 반지름이 이제 커다란 원이니까 이제 2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잡을 거냐? 이 혓바닥의 제일 이제 위쪽에 있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이 중간점 있죠? 중간점을 잡고 그냥 반지름 21을 입력을 할 거예요. 물론 이건 잘못 그려진 거죠. 지금 저는 어딜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여길 중심으로 잡은 거고 여길 중심으로 잡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여길 중심으로 이제 21짜리를 그렸으면 뭐 해주면 돼요? 이쪽으로 21mm 옮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ove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잡아서 빈 곳 아무데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21mm를 빼주면 돼요. 21.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얘를 그냥 move 해서 쭉 선택을 하고요. 지금 요 형태 요 정중앙 중심선이 있는데 그려져 있는 거죠. 얘를 그냥 클릭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돌출 EXT를 해줄 거고요. 얘를 선택을 하고 그냥 위로 쭉 올려줄 겁니다. 길이는 그냥 이 형상만 완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길게 대충 뽑아올 거예요. 길이를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 대충 뽑아주고요. 자, 이 형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뭐 해주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혓바닥 나와 있는 거예요. 요 경사선 있죠? 저걸로 이제 저 원기둥을 잘라주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거기서 3mm 들어와서예요. 옵셋 3mm 해서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일단 지금은 그냥 저 경사 가지고 자를 거예요. 물론 이제 저 3mm 옵셋된 걸로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저 경사에서 3mm 옵셋된 선을 추가적으로 그려줘야죠. 저는 그 선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 SL을 해줄 거고요. 자, 얘를 잘라줄 건데 우리가 사용할 요 경사선, 사선 자체가 XY 평면에 그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뭘 해줘야 된다? 3점 슬라이스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엔터를 한번 더 쳐주고
자, 이제 이 경사에 여기 끝점, 그 다음에 반대쪽 끝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요 방향으로 썰어낼 거다. 클릭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을 남겨요? 위쪽을 남기면 되겠죠. 아래쪽 사선 가지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잘렸습니다. 그래서 끝단이 딱 맞춰져서, 그래서 여기 프론트 눌러보시면 끝단이 딱 맞춰져서 이렇게 잘렸어요. 4mm는 안 들어왔죠, 아직. 여기까지 하면 지금 이제 대충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뭘 하려고 저기를 그냥 저기에 맞춰서 잘랐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CAT 1급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앞에서 뭘 해요? 솔리드 에디트 가지고 수정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그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위쪽도 이제 사선 잘라줘야겠죠. S, L,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원기둥 선택하고요. 엔터. 자, 3점 슬라이스 할 거니까 엔터 한번 더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사선. 자, 2점,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 있는 2점, 그 다음에 어느 방향? 이 방향. 자, 그래 놓고 이제 아래쪽을 남길 거죠.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프론트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잘 잘렸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거는 이거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톱 딱 눌러보시면 하부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 반지름 21이잖아요. 근데 얘 두께 20이고. 그러면 원에 1mm가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밑에를 좀 잘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SL 슬라이스로. 자, XY 평면 기준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지금은 2점 슬라이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어딜 잡아줄 거냐? 이제 요 형상 혓바닥의 상부에 있는 요 모서리 요 점을 잡고 그냥 수평하게 이렇게 해서 클릭. 그 다음에 어딜 남길 거다? 위쪽을 남길 거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은 싹 다 잘려 나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뭘 해줄 거냐? 솔리드 에디트에 옵셋을 해주면 됩니다. 4mm를.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자, 면 F. 그 다음에 옵셋 5 해주고요. 자, 여기 있는 윗면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아랫면도 같이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옵셋 양은 4mm예요. 4mm인데 단 지금 형상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형상을 파먹어야 돼요. 마이너스 4mm입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된다. 굳이 이제 저 잘리는 옵셋 선을 우리가 이제 뭐 라인으로 참조하기 위해서 그려준다든가 추가적으로 이제 옵셋 명령을 통해서 그려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뭘 해주면 돼요? UNI 솔리드 ESC로 끄고요. 명령 아직 종료 안 했네요. ESC로 종료하고 이제 UNI 해서 이제 형상을 합쳐주시면 되겠죠. 남은 거는 이제 반지름 10짜리 구멍입니다. 구멍 같은 경우는 서클. 자, 이 원에 여기 중심이 여기죠. 여기 잡아서 그냥 반지름 10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요 위쪽에 올라간 부분은 안 잘려요. 그러니까 무브 해서 이제 충분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EXT. 자, 익스트루드로 돌출로 자 밑으로 충분히 이 형상을 완전히 관통할 정도로 충분히 길게 뽑아서 클릭. 그 다음에 SU 서브트랙트로 자 이 형상에서 엔터. 얘를 빼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VS 컨셉 보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태적으로는 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작업을 한번 해보고 나면 이게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구나. 단순한 형태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명령을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응용력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어떤 단면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이제 경계를 자를 때 모델링 할 때는 항상 이제 뭐 돌출이라든가 아니면 서브트랙트 아니면 유니온 뭐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제한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모델링 할 때 솔리드 에디트를 사용할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델링 할 때 솔리드 에디트를 사용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제 좀 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용력들을 좀 키우시는 게 좋다. 자, VS 그 다음에 다시 2D 와이어프레임 돌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등각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건 정답 산출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3P. 자, 그 다음에 A 지점이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요 모서리래요. 요 모서리 찍어주고요. B 지점이 여기 오각형 끝나는 이제 요 모서리네요. 요 모서리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C 지점이 요 안쪽에 교차하고 있는 요 지점. 이렇게네요. 자, 그리고 엔터. 자, 이제 정답을 제대로 산출해 봅시다. 일단 정답 화면을 띄우고요. 자, LIST. 자, 리스트. 자, 여기 있는 3D 폴리라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확인하면 213.0202. 213.0202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자, ESC 눌러서 리스트는 종료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최적 확인해야겠죠. VOLUME 볼륨 엔터. 자, 그 다음에 영상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볼륨 값 확인을 해보면 60592 60592 그 다음에 5866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D 모델링 같은 경우 좀 복잡하게 생겼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CAT 1급에서 나오는 모델링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거는 못 봤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좋고 그다음에 도면 해동력이 좀 좋아야 그 형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저게 어떤 단계로 나눠서 작업을 할 건가,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짤 거냐, 그런 이제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 이제 CAT 1급이 시간이 모자란 게 저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오래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형태의 모델링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접근할까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다양한 형태, 많은 형태를 시험 보기 전에 충분히 모델링을 해보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따라하는 것만을 해보지 않고 최대한 본인 머릿속으로 충분히 고민을 해보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CAT 2급 시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머릿속으로 틀리더라도 고민하는 그런 고민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대부분 어떤 학생들 아니면 어떤 학원이나 그런 데서 단기간에 CAT 2급 또는 1급을 따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지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냥 고정적인 형태의 고정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해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험 공부를 할 때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취직을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려면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강사가 대신 계산해 준 건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강사가 해준 거지. 그건 여러분들의 것들이 아니고 그 강사의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본인 스스로 충분히 공부해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 참고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이제 CAT 2022년 11월 12일 CAT 1급 2교시 문제 풀이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